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려면 1,000만 원 넘는 절세를 받게 되는 행위를 저는 했죠.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세금 책을 준비한 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예스24, 인터파크 또 아니면 큰 서점들에서 바로 지금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책이 나온 만큼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돈 받을 때마다 항상 이 세금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게 세금입니다. 그렇죠? 세금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가 있고 갖고 있는 재산에 관련된 이 재산세나 종부세, 상속증여세 이런 쪽에 세금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종부세와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가타부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와 야당은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기사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일단 정부의 입장입니다. 종부세나 상속세 이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성격이 있다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전월세 가격을 상승을 야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상속세 때문에 국내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었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세금이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한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점도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종부세 납세 인원이 2018년도에는 46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28만 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공시가 12억, 그리고 시세로는 약 17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납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에서 좀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세액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됐었는데, 이게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에도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했고 집을 샀고 거기서 애들 키웠고 출가시켰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 들어오는 건 없고, 근데 그 사이에 재산 가격은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 내세요. 당신은 부자이지 않습니까? 라는 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집값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집 팔고 싼 데로 간 다음에 차익으로 세금 내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살던 집, 정든 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자영업 하다 보면 현금 매출이 일부 누락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산이 안 잡히는 거니까. 그게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 세금 내지 않았고, 그렇게 세금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했으니 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그냥 소득세 내는 개념으로 상속세를 떼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상속세를 걷고 있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세금을 다들 잘 낼 수밖에 없는 전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세금 잘 냈는데 또 세금 내라고 하는 과거의 기준을 갖다 붙이는 게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속세 부과 방식도 현재는 지금 유산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또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가 뭐냐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1억 이하면은 10%이고 30억 초과면은 50% 세율을 내는 거,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상속재산이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 명, 세 명의 자녀가 나눠 갖게 될 때, 그때도 15억을 나눠 갖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40%의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 6억입니다. 라는 건데, 이 15억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은 한 명당 5억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15억이지만 개인이
받는 취득하는 건 5억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를 적용하게 되면 취득세가 3억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를 바꾸면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정부의 입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야당의 입장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세금 체계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는 있다. 근데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 말로는 재정 건정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되게 반대되는 입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현안에 놓고도 정부와 야당은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저게 결정이 되려면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왜 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보유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요 절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여지가 없습니다. 종부세고 상속세고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납세 의무를 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관련된 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득세를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연말정산인 거죠. 연말정산할 때 그냥 흘러가듯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략을 세워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연히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준비해서 적용할 때 우리에게 절세라는 큰 혜택이 오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깨너머로 배워서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좀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연말정산하고 나면 돌려받는 사람이 있고요. 추가 납부한 사람이 꼭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양분되는데 왜 돌려받는 사람은 돌려받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돌려받는데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직장인들 연말정산에서 절세하려면 소득공제 적용 잘 받아야 되고요. 세액공제 적용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을 해서 하나하나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로자 절세액과 벤처투자 소득공제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처투자가 뭔지,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벤처투자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항상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라는 걸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회사를 찾는지 그런 것도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벤처투자는 손해볼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몰랐던 이유들,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좋은 내용 많이 담겨 있으니까 얼른 예스24와 인터파크에서 클릭 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적용세율을 35%를 적용받게 되는데 저도 벤처 투자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3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1,100만 원가량의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절세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조금 더 절세를 받게 됐는데 나중에 그건 제 거 이제 명세표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절세를 받게 되는 행위를 저는 했죠.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통해서. 근데 그 투자에는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있습니다. 모를 땐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 알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자라는 건 항상 내가 돈을 넣고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고 가격이 내리면 돈을 잃고 이것만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인사이트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좀 구매해서 보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저희 행센에서는 이제 출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라면 강남역에서 기존 고객분들은 무료로 모시고 그리고 그냥 신규로 오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비용을 받고 유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때 아마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존의 행센을 통해서 벤처 투자를 경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때는 8월 달이 되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저희 행센은 고객분들께 선택받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실 중에 하나를 이 세미나에서 공개하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분 좋게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